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15번째 시간으로요. 이번 시간에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약 조건의 종류, 그리고 간단한 실습을 통한 제약 조건의 활용 방법을 배워보겠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을 enabling, disabling 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조건에 관련된 오라클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떤 데이터들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약을 거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약 조건, constrain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낱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낱널이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컬럼 옆에 낱널이라고 기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약 조건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낱널의 의미는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 즉 그 컬럼에는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정하는 그런 제약을 거는 그런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 제약 조건은 해당 컬럼에 어떤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값만 허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성별 같은 것이 되겠죠. 성별이란 컬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남자는 M, 여자는 F 뭐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C, G 뭐 이런 다른 M과 F 외에 다른 값은 못 들어오게끔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체크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유니크는 말 그대로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나오는 프라이머리 키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프라이머리 키 컨스트레인트는 유니크랑은 약간 틀린 게 널 값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니크는 널도 하나의 값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중복되지만 않으면 널이 2개 이상만 들어가지 두 행 이상만 들어가지만 않으면 널 값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프라이머리 키는 값이 유니크 해야 되면서 그리고 널 값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단일 혹은 결합 필드를 명시한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는 한 개의 컬럼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의 컬럼으로 결합 필드죠. 한 개 이상의 컬럼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린 키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포린 키 컨스트레인트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내에 존재하는 것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들이 포린키 설명은 앞에서도 많이 드렸었는데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가 EMP 테이블이고요. EMP고 얘가 부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는 부서명은 안 갖고 있고 부서 번호만 갖고 있죠. 그리고 부서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와 부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번호가 바로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이렇게 레퍼런스,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바로 포린 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서 테이블에 있는 값만을 EMP 테이블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부서가 있지도 않는데 사원에는 있지도 않은 부서에 배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값이 혹시라도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린키로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낱널은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제약 조건, 그리고 체크는 조건에 맞는 값만 허용하는 것, 그리고 유니크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데 널 값은 허용한다. 프라이머리 키는 쉽게 이야기해서 유니크 플러스 낱널이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포린 키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텐데요. 어떤 시나리오냐 하면요. 간단하게 학사 관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3개를 만들 겁니다. 학생 테이블,
그리고 과목 테이블, 그리고 학생의 성적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student라는 테이블을 만들죠. 그리고 컬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학번과 이름만 있고요. 학번은 5바이트 고정 길이로 5바이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해당 컬럼에 constraint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primary key constraint예요. 그래서 학번을 primary key로 잡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전 시간까지는 테이블을 만들고 primary key를 생성할 때 밑에다가 constraint, primary key 어쩌고저쩌고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테이블 레벨에서 지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primary key를 지정하는 방법은 컬럼 레벨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traint 다음에 나오는 이것은 constraint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primary key constraint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heck constraint를 지정을 했습니다. check constraint는 어떤 걸 검사를 하냐 하면은 지금 함수가 두 개 썼죠. 함수를 두 개 썼는데 length와 trim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length는 오라클에서 데이터의 길이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어 있고요. trim은 이 문자열에서 이런 공백을 제거해라. 요 문자열을 제거해라. 여기서는 지금 공백을 나타냈죠. 공백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의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그 랭스를 구해서 그 랭스가 5인 조건. 즉 뭡니까? 학번은 반드시 5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나 4자리나 3자리 이런 5자리 밑에 숫자 밑으로 어떤 그런 길이의 학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체크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준 겁니다. 그래서 체크 컨스트레인트의 이름은 스튜던트 테이블의 studid의 ck 체크다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학생의 이름입니다. 학생의 이름인데 무슨 컨스트레인트입니까? 낱널이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컬럼에 낱널을 지정하실 때 이 부분은 기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tudent stu name의 nn, 낱널을 의미하는 nn이라고 이름을 줬죠. 이렇게 constraint의 이름을 주는 이유는 귀찮죠, 여러분들이. 귀찮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기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constraint를 위배하는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오라클이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주죠. 그래서 어떤 constraint를 위배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constraint 이름을 기술하지를 않으면 오라클이 임의로 지정한 사람이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시스 숫자, 유니크한 숫자 이런 식으로 constraint 이름이 자기가 마음대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위배해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쉽게 한 번에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컨스트레인트의 이름을 반드시 지정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과목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과목은 subject라는 테이블을 만들 텐데요. 일단 subject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바이트로 잡았고요. 마찬가지로 constraint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했습니다. 과목 코드죠. 그리고 과목의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과목의 이름은 낱널 컨스트레인트만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별 성적을 저장하는 스코어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번이 필요하겠죠. 학번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낱널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시험을 봤는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과목 또한 낱널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넘버 3자리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학점,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이 있네요. A, B, C, D, F 중에 5개 중에 하나의 값만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H 학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 컨스트레인트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학생별 과목별 점수니까 이 두 개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앞에서처럼 프라이머리 키 어쩌고저쩌고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얘도 여기다 그럼 프라이머리 키 어쩌고저쩌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가 생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이블에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인데 두 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죠.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 레벨에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번과 과목 코드로 구성된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는 포린 키가 두 개가 생성될 텐데요. 뭡니까? 일단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는, 학생이 있지도 않은데 시험을 볼 수는 없죠. 그런 데이터는 들어올 수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번으로 포린 키를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과목 코드도 마찬가지죠.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해당 과목을 시험을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린 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포린 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fk1, fk2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학번은 레퍼런스 어디를 참조합니까? 학생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을 참조하죠.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번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이 onDelete cascad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onDelete cascade를 쓰지 않으면, 이만큼을 쓰지 않으면 만약에 스코어에도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스튜던트에도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랬을 때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생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면은 참조하고 있는 자식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그 스튜던트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삭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onDelete cascade를 쓰면은 그쪽에서 스튜던트 쪽에서 어떤 1번이라는 학생을 지우게 되면 스코어 쪽에 1번 학생도 같이 지워지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린 키는 서브젝트 아이디는 레퍼런스 서브젝트 테이블에 서브젝트 아이디를 참조하게끔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총 3개가 있는데요. 테이블별로 한번 열어볼까요? 스코어 쪽은 일단 테이블 생성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쭉 입력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SQL 플러스를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을 해서 스캇 계정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스튜던트 테이블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잘 생성이 됐죠. 마찬가지로 서브젝트 스코어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든 스코어 스튜던트 서브젝트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습 환경이 갖춰졌죠.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그런 컨스트레인트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앞에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테이블의 컨스트레인트 프라이머리 키와 체크가 있죠. 일단 물론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키나 낱널 같은 것은 앞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체크 컨스트레인트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 이렇게 5개의 학생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일단 체크, 랭스, 학번이 트림한 결과, 즉 공백을 다 잘라낸 결과가 랭스가 반드시 5자리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insert into student values 우리가 9500이라고만 저장을 해보죠. 그리고 이름은 한글동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체크 제약 조건이 위배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컨스트레인트 이름을 돌려주죠. 아까 그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여기 이상한 숫자가 막 나옵니다. 오라클이 임의로 지정한.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제약 조건 이름만 딱 보고도 스튜던트 테이블에 STUID의 체크라는 제약 조건이 위배됐구나. 그럼 한번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4자리만 들어갈 경우에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배돼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은 앞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031번이 있습니다. 김병지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번으로 뭐 홍길동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결성 제약 조건 스튜던트 STUID PK에 위배된다고 에러가 나죠. 당연한 결과겠죠. 그리고 난널은 뭐 확인을 안 해보겠습니다. 난널 확인을 안 해보겠고요. 그리고 점수 쪽에 보면은 또 포린키 제약 조건 있죠. 포린키 제약 조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보니까 뭐 94031, 032, 33, 34, 35가 있는데 36번 학생의 스코어를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스코어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 저장을 해볼 텐데요. 일선 insert into score values 94000 이라는 학번은 없죠. SBID는 1번 그리고 스코어는 뭐 100점을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는 A 학점이다. 예, 무결성 제약 조건 FK1에 유리됐습니다. 부모키가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크 제약 조건, 난널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그리고 포린 키 제약 조건까지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약 조건을 생성을 하고 그 제약 조건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쭉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제약 조건을 없애야 더 작업이 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제약 조건을 없앴다가 드랍했다가 다시 생성하고 이런 작업은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어떤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 시켜놨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는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하고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alter 테이블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어떤 테이블이냐? 스코어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에 constraint를 disable 시켜라. disable constraint 그리고 constraint 이름을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disable constraint로 어떤 우리가 비활성화하고자 하는 constraint 이름을 바로 줄 수도 있고요. primary key constraint 같은 경우는 disable primary key라고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primary key constraint 이름이 뭐든 간에 찾아서 알아서 disable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unique constraint 같은 경우에는 disable unique 그리고 그 unique constraint가 걸려있는 컬럼 이름을 이렇게 가로 안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cascade는 뭡니까? 예, 만약에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이 컬럼을 참조하고 있는, 즉 포린키로 참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disable 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cascade는 예, 마찬가지로 뭐 disable constraint도 cascade 명령을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체크 constraint, 난널 constraint 같은 경우에는 disable constraint로밖에 비활성화를 못 하겠죠. 그렇지만 primary key constraint, 뭐 unique constraint는 별도의 다른 명령으로도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 조건 활성화입니다.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비활성화하는 방법과 흡사합니다. 단지 disable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enable이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lter 테이블 이름, enable constraint 이름, 혹은 enable primary key, enable unique 뭐 컬럼 이름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다른 점은 cascade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참조 무결성을 그 관련된 제약 조건을 활성화시킬 때도 캐스케이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 조건을 디세이블 시켰다, 이네이블 시켰다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로드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 체크 컨스트레인트나 무슨 프라이머리 컨스트레인트나 이런 컨스트레인트들이 있으면 데이터 로드하는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겠죠.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계속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오라클이 느려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해당 컨스트레인트를 다 디세이블 시켜놓고 데이터를 일단 빠르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네이블 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이네이블 시킬 때 인덱스가 생성되고 다시 디세이블 시킬 때 인덱스가 없어지고 드랍되고 이런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덱스 관련된 컨스트레인트들은 특히나 인덱스도 같이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량의 데이터 로드 시에는 컨스트레인트를 디세이블 시켜놓고 일단 로드를 한 다음에 이네이블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가지고 이 컨스트레인트를 비활성화 시켰다가 다시 활성화 시키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한번 디세이블 시켜보겠습니다. 알트 테이블 스튜던트 디세이블 프라이머리 키 해도 되고 디세이블 컨스트레인트 이름을 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면서 제약 조건을 디세이블 할 수 없다. 왜? 종속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종속 관계, 즉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즉 스튜던트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스코어 테이블에 있죠. 스코어 테이블의 스튜던트 아이디가 포린 키로 잡혀 있고 그 포린 키가 바로 이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라이머리 키를 디세이블 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강제적으로 디세이블 시키기 위해서는 캐스케이드라는 키워드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이 프라이머리 키,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컨스트레인트 뿐만 아니라 그쪽 스코어 테이블에 있는 포린 키 컨스트레인트까지 같이 못 쓰게 되는 거죠. 실행을 딱 하면 테이블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스튜던트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죠. 9403이라는 학번은 이미 있습니다. 원래 프라이머리 키가 이네이블 상태라면은 9403은 입력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디세이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이 될 거란 얘기죠. insert into student values 94031 그리고 홍길동으로 하겠습니다. 홍길동.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를 우리가 한 10만 건쯤 학사정보 시스템이 예전에는 코볼로 개발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오라클 DB로 이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그쪽에서 받아다가 지금 데이터를 쫙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수만 건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업로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이네이블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트 테이블 스튜던트 이네이블 프라이머리 키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더란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를 잘못 입력을 했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어서 이네이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중복되는 값을 찾아갖고 해당 값을 변경을 시키든가 삭제를 하든가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한두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막 10,000건, 20,000건, 100,000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100,000건 데이터를 쭉 소프트에서 한 건씩 찾을 겁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활성화할 때 우리가 exceptions into라는 절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ceptions into 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exceptions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exceptions 테이블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row id, row 언더바 id라는 컬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owner, table name, constraint name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이래요. 이런 테이블을 exceptions 테이블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alter table, student, enable primary key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exceptions into,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 exceptions라는 테이블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primary key를 위배하는 데이터들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xceptions라는 테이블의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홈 밑에 rdbms 밑에 어드민 밑에 utl except.sql 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라클 홈 밑에 rdbms 밑에 어드민 밑에 U자로 시작하는 거 한번 볼까요? 예, utl except라는 SQL을 열어보시면 바로 그 exceptions 테이블을 생성하는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있었죠? 그리고 파일 이름이 예, 이렇게 되면은 없죠, 데이터가. 예, 이런 구조로 exceptions라는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lter table, student, enable primary key, exceptions into exceptions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er table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exception이 발생하면 exception into exceptions는 테이블 이름이죠. 예, 스펠링이 틀렸네요. exceptions 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 exceptions into를 썼다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enable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enable 못하는 건 똑같지만 어떤 놈 때문에 enable이 안 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exceptions into에 exceptions into 이하에 있는 exceptions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exceptions 테이블 한번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두 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row id, row 언더바 id라는 그런 값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라클은 슈도 컬럼으로 row id, 언더바 안 붙은 row id라는 그런 값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exception이 발생한 그 row id 값을 이 row 언더바 id라는 컬럼에다가 세팅을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ow id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enable 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페어저를 줍니다. row id, 이거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row id죠. in 조건을 줘서 exceptions 테이블에 row 언더바 id 컬럼에 해당되는 row id 같은 거를 찾으면 어떤 데이터가 중복됐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select student where row id 슈도 컬럼이죠. row id in 하고 select row 언더바 id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죠. 여기서 그냥 row id를 쓰시면 안 됩니다. row 언더바 id from exceptions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 두 건 딱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값을 프라이머리 키 값을 바꾼 다음에 enable 시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바꿔볼까요? update student set studid는 95031로 하죠. 95031 헤어저를 주셔야겠죠. 헤어 stu name은 홍길동 그렇게 한 다음에 alter table 명령으로
이네이블 시키면 테이블이 변경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다량의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일단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 시켜놓고 그리고 활성화 시키는데 활성화 시킬 때 만약에라도 에러가 발생되면 이 exceptions 인투저를 사용해서 쉽게 어떤 데이터가 중복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본 겁니다. 예, 다음은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alter 테이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스코어 하고 add 라는 키워드를 쓰죠. 그리고 constraint, 추가할 constraint를 쭉 기술하면 되죠. 스코어 테이블에 스코어라는 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 constraint를 추가를 한 거죠. 스코어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여야만 된다라는 그런 지금 체크 constraint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스코어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스코어는 10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constraint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constraint가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alter 테이블명 그리고 drop constraint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op constraint 이름 혹은 drop primary key 같은 경우는 drop primary key 그리고 unique 같은 경우는 drop unique, cascade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constraint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onstraint와 관련된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use underbar constraint, 또 다른 하나는 use underbar columns라는 딕셔너리입니다. db underbar constraint 혹은 all underbar constraint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 내 것만 보기 위해서 use underbar constraint라는 이런 딕셔너리를 조회를 해보면 예, 이런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R constraint 타입이에요. 여기에 constraint 타입이죠. 두 번째 컬럼이 첫 번째는 constraint 내용, 두 번째는 constraint 타입, 그리고 status, validate, 뭐 last change 뭐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거는 두 번째 컬럼인 constraint 타입을 보십시오. R, C, 뭐 P, U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은 뭡니까? reference, foreign key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C는 check, 그리고 P는 primary key, U는 unique key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난널, 우리가 난널로 선언했던 난널 constraint도 지금 C로 나오죠. 뭡니까? 이 난널 constraint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체크 constraint예요. 그래서 체크 constraint로 내부적으로 변환이 돼버립니다. 체크 컬럼 이름 is not null 이라는 체크 constraint라는 거죠. 그래서 constraint는 크게 5가지라고 처음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총 4가지의 constraint가 있는 거다. not null constraint는 내부적으로 체크 constraint로 변환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not null constraint로 지정했던 것들이 지금 C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부분을 보십시오. 스테이터스 부분. 지금 전부 다 enable로 돼 있는데 지금 disable 돼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스코어의 fk1. 스코어의 fk1이 어떤 포린키였었죠? 스튜던트 테이블의 stUid, 즉 학번을 참조하고 있던 그런 포린키였습니다. 근데 걔는 왜 disable일까요? 아까 우리가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강제적으로 캐스케이드로 프라이머리 키를 디세이블 했었죠. 그리고 exceptions into 절로 중복된 데이터를 찾으면서 다시 enable을 프라이머리 키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캐스케이드 절로 그 포린 키가 참조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디세이블 시켜버리면 해당 포린 키도 디세이블이 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만 enable 시켰지. 그렇죠? 걔를 참조하고 있던 다른 테이블, 즉 스코어 테이블의 포린키는 enable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빠뜨려 먹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캐스케이드로 disable 시켰다가 다시 enable 시킬 때는 그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던 해당 포린키들을 찾아서 같이 enable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지금 disabled로 나와 있고 validate도 not validate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last change는
최종적으로 그 컨스트레인트가 변경된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